이번 라이브픽은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수면 위로 올라온 진짜 친문, 진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네. 또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재수 전 이제 부산 부시장이죠. 요 이제 그 감찰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청와대 한 핵심 인사가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에게 감찰을 좀 중단해달라 요청했고 이게 중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감찰 무마는 아마 그 여러 군데서 왔을 겁니다. 그 박형철 비서관, 그 반부패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은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이 전화가 많이 와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 전화도 왔지만 이제 여러 곳에서 요청이나 뭐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겠죠. 지금 청경득 선임 행정관은 총무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데 청와대 내부의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외부 인사가 들어올 때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와는 그 관련이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조금 이제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된 또는 이제 관여를 했는데, 그에 개입하고 관여할 때 같이 토론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인사에 대한 개입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감찰 무마를 특감 반장인 이인걸 반장한테 직접 요청한 게 아니냐. 지금 청경득 행정관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네. 이인걸 특감 반장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두 분이 사부연수원 1기 차이, 나이도 비슷하고. 학기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카운터 파트로는 이인걸 특감 반장, 특히 특감 반장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청탁과 감찰 무마 의혹이 있는 이 청경득 행정관, 사실 네. 여권에서 위상이 잘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어떤 인물인가요?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도훈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냐, 그 위상의 힘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총무비서관실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게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들어올 때 게이트키핑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게이트키핑을 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 추천도 받고 그 사람들을 검증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가려내니까. 네. 그러니까 각 부처에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약간 줄이려고 그러고 네. 다른 부처는 좀 많이 늘리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서 청경득 행정관의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졌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보직과 총무비서관실의 임무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만한 인맥이 그때 형성이 됐고 이야기를 했을 때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보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금융위 상임위원 자리를 행정관이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 상임위원 자리라는 게요, 금융위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1급 4개 자리 중에 하나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부 승진을 해서 가는 자리지 외부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네. 위원님, 네. 유 전 부시장 방금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 메시지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랑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이전에 한번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때는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특감반원들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청와대 윤건영 상황실장, 그다음에 네.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네. 지금 청경득
선임 행정관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그 인사를 많이 논의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걸 이제 검찰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인사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그 권력의 이른바 실세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과연 불법이냐? 그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제에 관련된 그 인사 관련해서는 당시 이제 그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였던 장하성 실장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밖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많은 변양균 전 정치실장이라든지 여러 그룹들에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겠지만 친문의 핵심인 아마 그 지금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실장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따져봐야 되지만 실제로 권력 운용상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윤건영 실장이나 김경수 지사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이제 자리도 배분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여는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금융 쪽에 누구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재수 부시장은 그 재정경제부 출신이고 금융위원회 출신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알죠. 근데 청경득 그 선임행정관은 변호사 출신인데 사실은 그 금융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출마해서 박근혜 그 후보와 맞붙을 때도 그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펀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치 자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주면은 대선이 끝난 뒤에 선관위에서 받는 돈으로 되갚겠다. 약간의 이자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낸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경득 그 선임 행정관이 그걸 운영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청경득 의원이 그 내부에서 위치도 확보하면서 이 금융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권을 가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사청탁 의혹, 지난 10월 금융위 국정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이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도 이 텔레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이걸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시한폭탄이 될 보더라고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포렌식된 자료고 그것이 확보가 됐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나 여권에서 하는 그 해명들이 조금 엇갈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파급력이 굉장히 파장이 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나 네. 이런 데도. 유 전 부시장이 이제 보니까 호철이 형, 제인이 형 이렇게 할 정도로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은 이제 연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총무처로 갔다가 그 재정경제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을 굉장히 잘해서 차관 비서관하고 이런 시절에는 기자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고 업무 능력을 굉장히 과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고향 친구고 연대 동기인 이광재 권력의 실세라는 이광재 국정상황실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컸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위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청와대에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불집성도 싹싹하고 좋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부속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으로 일찌감치 진입했다고 봐야 되고 그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재수 부시장은 기존의 친노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직장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훈상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계속 그 네트워크를 이어오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친문 그룹이 다시 이제 권력의 핵심에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유재수 부시장도 권력의 핵심이 된 거죠. 네. 그 디지털 포렌식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보니까 당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포렌식을 또 요청을 했고 감찰이 진행이 됐다가 갑자기 또 이걸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일각에서는 이게 더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의심이 뭐 좀 약간 예단인데 윗선 이런 표현이 네. 뭐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아직 이르다. 윗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왜냐면 실제로 형식적인 윗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면에서 윗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이제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부에 진짜 내부의 윗선이면 지금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이잖아요. 비서실장, 뭐 각 실장들이랑 네. 그 위에 또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그럼 네. 거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얘기하면 여야의 정쟁도 너무 극심해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저는 좀 그것까지는 가는 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주변에 그 권력의 그 실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럼 포렌식을 왜 시켰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재수 그 전 부산 부시장하고는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시켰을 게 뭐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중단을 지시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감찰을 무마한 게 되는 겁니다. 감찰을 무마했다는 거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되겠죠. 네. 네. 아니, 위원님. 네. 박형철 비서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얘기가 다 이제 박형철 비서관 얘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불리한 진술을 왜 했을까요? 이 정권의 불리한 진술일 수 있는데. 정권에 불리하느냐 아느냐는 뭐 박형철 비서관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옳으냐 그르냐 진실이 뭐냐 그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박형철 그 비서관은 그 검사 출신이고 검사를 하면서도 어떤 무슨 뭐 검사를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만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진 거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유재수 부시장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하명 수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검찰에 그 진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특히 박형철 비서관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 이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안과가 되겠죠. 선거 담당했었던 그 검사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그 울산 하명수사관 같은 걸 보면서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 특히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도 특별 감찰을 해보니까 공직자로서 뇌물 받는 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무마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불만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철 그 비서관은 기본적으로는 그 조국 그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 수석과는 일로서 맺어진 관계고 네. 박형철 비서관은 원칙적으로 검사고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고 이 비서관을 마치고 나중에 사회로 돌아가면 어차피 그 검찰 오비 커뮤니스트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실을 왜곡한다? 그거는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파장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과천 오피스텔 건물이 이 철거 중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작업인부 2명이 매몰됐다는 소식입니다. 1명이 구조됐고 1명은 현재 구조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또다시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